이제는 뭐 계약서는 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공부가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서류가 뒤에 다 엄청 끼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등기부를 이제 저희가 알고는. 그렇죠. 이제 물론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당연히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신분증 서로 이제 서로래. 임대인이나 매도인 그 신분증을 확인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물론 주인도 확인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이제 그 요인이지만은 거기에 이제 제한물권, 근저당권 뭐 혹시라도 압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거든요. 이거를 확인하고 계약서상에 뭐 근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잔금날 잔금 2일까지 아니죠. 근저당권이 있을 때는 그 잔금날까지 아무리 늦어도 그거를 말소한다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새로 근저당권을 이사 오고 다음 날까지 새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을 한번 또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공인중개사분들이랑 하면은 다 알아서 그냥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넣어요. 그거는. 왜냐면 확인하고. 그렇죠. 전세 계약을 하는데 근저당권을 살려놓는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이걸 돈을 날리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이 근저당권 말소 조건이 안 들어가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계약서를 안 써요. 너무 위험한 계약서잖아요. 이거는. 근데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예 근저당이 있다고 계약서를 또 안 쓰는 상황은 또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몇 말소 조건인 거죠. 말소 조건. 말소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 물론 기존에 전세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경우는 대부분 다 근저당권이 없죠, 벌써. 그 전에 다 말소를 시켰으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첫 집이에요. 신축 빌라 하거나 아니면은 좀 공실이 오래돼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비어 있는 거. 아니면은 그 전에 월세였던 경우. 월세인 경우는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는 그냥 완전 진짜 무의식적으로 이건 당연히 말소 조건이에요. 물론 이제 고객분들은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당연히 말소 조건이고요. 말소가 아니면 저희는 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게 제일 안전하겠네요. 그러죠. 근저당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말소를 안 하는 게 무서운 거고 이사하는 날 근저당권을 실행시키는 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러면은 중개거래를 안 하시는 직거래 하시는 분들은 이 등기부 등본을 어디 가서 뽑을 수 있나요? 그렇죠. 뭐 가장 편한 건 등기소죠. 법원 아니면 등기소. 이게 이제 법원 관할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언제 거기 가서 뛰어요. 사실 제가 다 인터넷으로. 아시죠? 저 부동산 처음 자격증 땄을 때 나중에 법원 가는 거. 자격증 따시고 등기소 이제 등기부 등본 좀 떼오세요 회사에서 그랬더니 등기소까지 가셨어요. 그렇죠. 또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얘기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인터넷 등기소라고 있어요. 사이트 들어가시면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셔가지고 회원가입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등기를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프린터는 있어야겠죠? 직거래에서도 근데 반드시 확인해야 될 상황은 이건 당연합니다. 반드시 써야 되는 건 계약서. 직거래에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그리고 건축물 대장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공부예요. 그럼 등기부 등본에서는 압류, 가압류, 뭐 근저당권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지만 건축물 대장은 그럼 어떻게 해요? 건축물 대장은 성질이 다른 거죠. 건축물 대장은 한마디로 건축물의 이제 어떤 구조나 얘가 면적이 예를 몇 호인 경우 면적이 얼마다라는 걸 정확히 표시해준 장부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 띄는 이유는 내가 계약 쓰는데 계약서상에 뭐 30제곱미터다 이럴 수가 있지만은 건축물 대장 띄웠는데 25제곱미터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면적을 확인하기 위해서인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위법사항이 있는지. 어떤 위법사항? 예를 들어서 확장부, 불법 확장이죠. 조금 어려운 말로 일반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말이 있는데 이제 사선 제한이라고 있어요. 일조권 사선 제한. 그건 뭐예요? 일조권 사선 제한은요. 건물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남쪽 건물, 이쪽이 북쪽 건물이에요. 똑같이 있으면 해가 뜨게 되면은 남쪽 건물에 의해서 북쪽 건물이 일조권이 이제 가려지는. 네, 그렇죠. 제한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을 통과하게끔. 근데 이거를 아끼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이걸 씌우는 경우가 있어요. 샌드위치 판넬로. 이게 걸리면은 위법 건축물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대출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자기가 이제 나중에 집을 매수를 하던가 했을 때 나중에 자기가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어요. 그리고
콘크리트 아니니까 별로나 이렇게 발생될 수도 있는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안 걸렸으면은 안 나와요. 안 걸렸으면 안 나와요, 당연히. 근데 요즘에 또 그게 강화됐다고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나중에 좀 예. 말씀드릴 거고요. 이거는 사실 저희도 부동산을 하지만은 등기부상 안 걸려 있으면은 저희도 가서 확인해야 돼요. 밖에서. 됐는지 안 네, 됐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건축물 대장은 임대차일 때는 솔직히 확인 안 해봐도 되지 않아요? 아니. 그래요? 임대차입도 전세 하잖아요. 전세 대부분 다 전세 자금 대출 맞죠. 거기에 제한이 걸려요. 아. 모든 상품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많은 상품들이 이게 확장이 걸려있다. 불법 확장이 걸려있다라 건축물 대장이 뜨면은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확장 여부는 등기부에서 확인이 일단 그렇죠, 안 되는 그렇죠. 거네요, 무조건. 등기부는 한마디로 과거 주인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바뀌었고 이런 이제 권리 사항이나 권리 외에 어떤 제한 물건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 주는 거고 건축물 대장은 이제 이 건물의 어떤 외관이나 뭐 이런 면적 이런 구조 같은 거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직거래이든 어쨌든 중개거래이든 반드시 그렇죠. 한 번은 이렇게 확인은 다 그렇죠. 해보시는 게. 저희도 공적 장부라고 하죠. 이걸 띄지만은 사실 눈으로 확인해요. 왜냐면 이게 부동산에서 계약 써서 이게 잘못되면 부동산 중개사가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또 잠깐 궁금한 게 계약할 때는 확인했어요. 네. 근데 입주가 한 3개월 뒤야. 그럼 3개월 뒤에도 또 한 번 떼어보는 그렇죠. 거야? 부동산인 경우에 대부분 입주할 때 한 번 더 띄워줘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혹시 중간에 뭐 대출을 또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한 번 더 띄어요. 띄어가지고 잔금날까지 이제 근저당권이 없어졌는지,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전세금을 받아서 근저당권을 말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그래요. 그러면은 그 은행에 말소 신청한 영수증을 달라.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 해서 세입자한테 다시 보내드리는 경우가 많죠. 지금 이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이제 건축물, 이제 계약서, 등기부, 건축물 대장까지 보고, 이제 다시 또 조금 궁금한 게, 아까 네. 대출 얘기가 나와서. 네네네. 중개할 때는 뭐 대출 알아서 해주니까 전 신경을 안 썼는데, 직거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나요? 직거래도? 직거래는 은행에서 잘 안 믿기 때문에 안 해줘요. 안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서로 거래를 했는지에 대한 그렇죠. 여부를? 그러니까 중개사가 꼈으면은, 그래, 얘네들 이제 실제 계약서가 맞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출을 실행시켜주지만은, 직접 계약은 대출이 안 나옵니다. 돈 많은 분들만 직거래 하셔요. 젊은 분들이 많이 요즘 직거래를 하고 계신데, 만약에 어디가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시면 가급적이면 직거래 말고 공인중개사분들하고 같이 거래를 하시는 것도 또 안전하잖아요. 그게 더 꼼꼼하게 잘 봐주시고. 그렇죠. 뭐 부동산도 솔직히 말해서 이상한 사람들은 많지만 그래도 안전장치를 한번 걸고 가시는 게 낫죠. 안 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써주시겠지. 자, 그러면 이제 직거래소랑 중개거래소에서 네네. 어느 정도 전 본 것 같은데. 네. 또 이제 중개 거래할 때 들어가는 서류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부동산에서 계약 쓰게 되면 의무적으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라고 이제 부동산에서 당연히 작성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 계약서상에 없는 내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스프링클러, 소화기, 이런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건물 외 주변에 어떤 학교가 얼마나 거리 있는지. 쇼핑몰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계약서상에 없는 것들. 단 한 번도 그렇게 자세하게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없죠. 근데 없는 게 아니고, 나오네요? 당연히 부동산에 다 읽어줬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럴 수 있어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제재가 걸리는 게 확인 설명서 누락에 대해서 체크 누락.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 다 걸려요. 이건 그럼 권고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에요? 필수사항이에요. 사실 계약서를 잘못 썼다고 구청이나 이런 데서 걸리는 게 아니고 확인 설명서 잘못 썼다고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저희가 일단 계약서 쓰고 등기부 등본 쓰고 건축물 대장 다 쓰고 확인 설명서까지 다 봤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죠, 저희가?
집에. 당일날은 집에 가시면 되고요. 그래요? 뭐 중개 특별한 게 수수료는요? 없어요. 그거 뭐 잔금날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좀 어려웠던 게, 매매는 이제, 자랑이 아니라 좀 해봤기 때문에, 매매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금액, 그렇죠. 사는 금액, 요율표, 딱 보면은 얼마인지 나오는데, 이 임대차가 좀 저는 어려웠어요. 임대차가 이제 월세가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는 거죠? 네, 맞아요. 월세는 이제 전세로 좀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중개 수수료를 잘 이제 보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중개 수수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우리가 주택. 주택이고, 주택 외가 뭐죠? 주택 외에는 뭐 상가, 그렇죠. 공장? 토지 이런 거 다 포함해요? 주택 외. 다 들어가고요. 거기서 이제 세 번째가 오피스텔이 들어갔어요. 옛날보다는 지금 오피스텔이 너무 많아지니까는 이제 오피스텔의 수수료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주택은 또 여기 안에서 매매하고 임대차하고 또 나눠지고요. 그렇게 보면 한 총 4개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주택 임대차는 0.3에서 0.8%. 그리고 주택 매매는 0.4에서 0.9%. 그리고 주택 외는 0.9% 이하. 맥시멈 0.9% 하면서 협의. 물론 모든 요율은 다 협의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임대차, 매매 각각 0.4, 0.5% 정해져 있어요. 요율표 보이시죠? 저희 여기 위에 요율표 보고 이제 좀 설명 같이 드릴게요. 요율표는 그 지방자치 조례로 바꾸기 때문에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계산식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좀 잘 못하거든요. 네. 계산. 그 요율표를 보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요즘 이제 평균 전세가, 매매부터 갈게요. 매매가 한 5억이에요. 5억 선에서 이제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5억이면은 지금 요율표를 보시면은 0.4% 돼 있죠. 어디 보자. 매매. 0.4%. 네, 0.4%죠. 5억 곱하기 0.4. 우선 200만원. 네. 요런 거 빠르죠, 제가. 그러면은, 전세가 한 2억 정도 된다. 라고 하면은. 전세는 요율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0.3%. 그렇죠. 곱하기 0.4. 엄청 한 단순하죠? 60만원? 그렇죠. 어쨌든, 근데 그 60만원 가득 받아도 되고. 가득 받아도 협의를 하셔도 되고요.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계약 쓰기 전에 협의하시는 게 좋아요. 잔금할 때, 내가 뭐 좀 덜 주겠니? 다 달라? 뭐 이런 거보다는 서로 미리 계약서 쓰기 전에 나 이렇게 요 정도 금액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월세. 만약에 1억에 50만 원을 주고 이제 있어요. 왔네 월세. 어려운 월세. 월세. 네. 월세는 이제 보증금이 따로 있고 월 차임이 따로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럼 결과적으로 전세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의 금액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쉽습니다. 월 차임을 곱하기 100을 해요. 50만 원 곱하기 100.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면 100, 그러면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네네네. 거기에 보증금을 합하면 됩니다. 1,500. 그러면 1,500. 1억 5천. 1억에 5천. 50이라고 했죠. 1억 5천. 1억 5천에 대한 구간? 임대차 구간을 보면 0.3%가 되는 거죠. 0.3%네요. 이제 알 것 같아요. 거기다 곱하면 돼요. 아까 전 잠깐 궁금한 게 오피스텔이 많았다 그러면 사무용이 있고 주거용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도 그러면 주거도 오피스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거용도? 네, 그렇죠. 여러분 계산 생각보다 단순하네요. 저는 되게 어렵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저희가 중개 거래든 직거래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거래는 근데 중개 수수료가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그만큼 위험성이 있죠. 그리고 그렇죠. 등기부 등본, 뭐 건축물 내장, 계약서 다 본인들이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거래가 안전하게 가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나중에 큰 피해를 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우리가 잔금시 이제 매매가 있고 임대차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약간 다릅니다, 이거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들으셨던 내용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을 이용해 주시는 거나 아니면 저희가 남겨드린 정보로 참여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확인을 해서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